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이 있는 용인 드마크 내시장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코니 확장비가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나온 금액이죠.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보고 평면도랑 입지 환경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를 보면 모집 공고는 3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돌아오는 4월 12일 월요일에 받고요. 1순위는 다음날 4월 13일에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1일, 입주 예정은 24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나고 3년 뒤에 입주를 합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7층, 다소 높게 건설이 되었고요. 8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1308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069세대입니다. 조합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로얄동 로얄층이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용인시 처인구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7년에 걸리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청약을 넣으시려면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추셔야 하고요. 지역 우선 배정 물량이 있습니다.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100%를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3배수로 모집을 하고요. 8호 이하 물량은 가점 75%, 추첨 25%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호 초과 물량은 없고요.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나오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진행을 하고요. 주택형을 보면 가장 작은 게 51 타입, 그 다음 59 타입, 여기는 59 타입이 주력입니다. 그 다음으로 74 타입, 마지막으로 국민평형인 84 타입이 있습니다. 자, 최고가 분양가를 보면 가장 저렴한 건 2억 5천만 원에서 가장 비싼 84 타입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까지 더하셔야죠. 발코니 확장하는 건 필수라서 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발코니 확장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죠. 51 타입이 3천만 원, 84 타입은 무려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번에 부천에서 분양했던 게 발코니 확장비가 1억이었죠. 거기가 미분양 났었는데 지금은 해소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용인 처인구에 분양하는 물량들도 대체적으로 발코니 확장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걸린 지역도 아닌데 이건 건설사가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발코니 확장비까지 더한 분양가를 보면 가장 저렴한 건 3억 선에서 84 타입은 거의 5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1338만 원 정도 되고요. 이 분양가가 크게 메리트 있는 분양가는 아닙니다. 여기는 59 타입 물량이 가장 많이 있네요. 가점이 낮은 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물량도 한 10세대 정도밖에 없고요. 다른 평형들도 추첨제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첨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59 타입 분양가를 4억으로 잡고 자금 계획을 세워보면 계약금 10%인 4천만 원이 계약할 때 필요하고요. 중도금 대출 50%를 실행합니다. 자, 그럼 2억까지 대출이 되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하는 게 원칙이지만 웬만하면 연체가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30%인 1억 2천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4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연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8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주 시에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면 입주 시 KB 시세를 4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최대치인 50%까지 나오게 된다면 2억 2,500만 원이 나오고요. 이건 내 수입이나 기존에 받은 대출에 따라서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1억 7,5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가 3억이라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59 타입은 자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분양가를 5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금 10%인 5천만 원이 계약할 때 필요하고요. 중도금 대출 50% 실행하면 2억 5천만 원이 대출이 되고요.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을 하시는데 연체가 가능하다면 연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30% 1억 5천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하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연체가 안 된다고 하면 분양가의 20%인 1억이 있으셔야 합니다. 입주 시에 필요 자금은 KB 시세 기준에서 5억 5천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0%인 2억 7,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럼 분양가에서 2억 7,500만 원을 빼면 내가 총 필요한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필요한 총 금액이 2억 2,500만 원인 겁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하셨으니까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만약에 6회차 중도금 5천만 원도 잔압을 하셨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1억 2,500만 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세 줄 때 필요한 자금을 전세 시세가 4억이라면 1억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취득세, 이자, 옵션 비용은 추가로 계산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용인시 처인구의 입주 물량을 보면 21년, 22년은 입주 물량이 없지만 23년도, 24년도는 수요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3년에 입주 폭탄 맞고 24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수요와 공급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때 전세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세를 못 맞추거나 저렴한 가격에 맞추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24년에 해제가 되잖아요. 이때 시장 분위기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매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그렇고 수요와 공급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가점 낮으신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청약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지를 보면 용인 경전철인 에버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량장역이랑 운동장 송담대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요. 근데 이 경전철은 크게 쳐주는 노선이 아니죠. 이 경전철을 통해서 기흥역을 갈 수 있고 기흥역에서 구성역을 가면 GTX-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 동백선이 개통이 되면 구성역까지는 한 번에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흥에서 광교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게 개통이 되더라도 큰 파급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국지도 57호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도로들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장 송담대역에서 기흥역까지 가는데 한 18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여기서 갈아타서 구성역까지 간다 그러면 추가로 10분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GTX-A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구성역까지 이미 한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은 좋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용인 드마크 대시장이 역세권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운동장 송담대역까지도 꽤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초등학교를 보면 아마 여기 용인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텐데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쪽에서 큰 길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초등학교 가는 길에 큰 길이 있으면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장점을 찾아보자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거리가 꽤 되지만 막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면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또 메리트는 또 감소하게 되고요. 다시 또 장점을 찾아보자면 녹지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용인중앙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경안천도 옆에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는 처인구청, CGV 용인, 중앙시장, 용인 종합운동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테크노밸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1년에 착공 예정이네요.
지도에서 드마크 대시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치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 거리가 꽤 있어 보이죠?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0m, 도보 11분 정도 소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초등학교도 한 500m, 도보 8분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신축이 없는 것 같죠? 자, 필터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10년 이내 입주한 아파트가 없네요. 없습니다. 저기 김양장역 위쪽으로 가면 신원 아침 도시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24평 실거래가 찍힌 게 3억 7천만 원이고요. 자, 30평 기준에서는 4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대시양의 가치를 찾아보려면 여기를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쪽으로 가면 6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역북동하고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확실히 하급지예요. 여기 주변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더 낫죠. 여기 아파트는 또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요. 그리고 명지대역이랑도 조금 더 가까이에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가격이 더 낮게 형성이 될 거예요. 34평 기준에서 6억 7,500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었네요. 그리고 청약 통장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여기에 청약을 안 넣으시고 이 위쪽에 있는 지주택 물량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84 기준으로 총 매가가 4억 초반대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아니면 또 복평역 주변에 여기도 조합원 물량이 있을 거예요. 여기 84 타입도 4억 초반 정도면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인근 부동산에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요. 또 주변에 분양했던 물량은 여기 고진역이 있죠. 양우 내안의 더 센트럴. 여기 경쟁률을 보면 뭐 타입 낮은 거는 뭐 3대1, 1.2대1도 있고 뭐 84 타입은 7.4대1, 10대1도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저렴했죠.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발코니 확장비도 제 기억으로는 3천만 원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84 타입이 한 4억 정도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여기 분양가는 거의 4억 8천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분양가가 비싸긴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게 나와도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좋은 게 계약금 10%만 있으면 이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올라간 시세 차익을 100% 다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금 10%인 5천만 원 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입주 시점에 5천만 원만 올랐다고 할지라도 한 3년 만에 투자금 대비 2배가 된 겁니다. 만약에 1억이 올랐으면 그만큼 더 수익이 나는 거고요. 물론 바로 팔면 양도세를 때려 맞긴 하지만 2년 실거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애매한 구축 아파트 사시는 것보다 이런 메리트가 많이 없는 청약에 당첨되는 게 투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볼게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남동향, 남서향으로 전부 다 남쪽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08세대 중에서 1069세대가 일반 분양이고요. 자, 84 타입만 보면 84 타입은 잘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아랫동이 시야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105동부터 108동을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 타입은 꽝이 없네요. 평면도를 보면 51A 타입은 31세대 모집을 하고요. 남동향으로 104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난한 3베이 판상형이네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다음으로 51B 타입. 51B 타입은 32세대 모집을 하고 104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2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판상형이 좀 더 인기가 좋죠. 그 다음으로 59A 타입은 458세대 중에서 390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이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마통풍 되는 구조의 디귿자 주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도에 팬트리는 따로 없고요. 드레스룸도 작게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59B 타입 일반 분양으로 377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도 남동향, 남서향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마통풍은 이쪽으로 시켜야겠죠.
드레스룸도 조그맣게 있고요. 다음으로 74 타입. 여기는 158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도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평면도는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주방도 디귿자 주방에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평면도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84 타입. 84 타입은 일반 분양이 81세대. 자, 평면도를 보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아까 74 타입에는 팬트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팬트리가 없습니다. 드레스룸은 널찍하게 뺐고요. 복도에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여기에 조그맣게 팬트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4 타입보다 다용도실이나 이 화장실도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용인 드마크 대시양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여기 청약하는 건 제가 봐도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다음 주만 돼도 청약 물량 나올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청약은 살면서 한번 당첨되기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항상 여유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급박하게 불안에 쫓겨서 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청약지가 많이 있으니까 여유를 갖고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